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살고 있고요. 어, 현재 이벤트 회사 운영하면서 이 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20대 중반에 남들처럼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근데 미래가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침 또 친한 친구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어요. 제가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이대로만 되면 정말 좋겠다. 안 하면 손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잘할 자신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미팅 장소를 지키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덕분에 제가 꿈꾸던 삶을 조금씩 이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약 30분 정도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6개월 뒤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비즈니스가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에 플래티늄 또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넘어서 보석핀까지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개월을 어떻게 집중하고 몰입을 할 수 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거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의 마인드가 무엇보다 최우선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처세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할까 합니다. 이건 엽전이죠. 그죠? 엽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업하면서 결국 부딪히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여기 엽전 모양처럼 겉은 둥글되 속은 네모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엽전을 보면요, 겉에 이제 둥근 모양은 융통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모난 부분은요, 예, 원칙을 의미를 하고요. 원칙은 여기서 보면 원칙은 있는데 만약에 융통성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에 조금 어려움을 좀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메이 반대가 심한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아메이 미팅에 나가야 되는데 배우자한테 제가 있는 그대로 아메이 미팅 다녀올게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굉장히 싫어하겠죠. 예, 골이 깊어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친구 만나러 갈게 둘러댈 수도 있고 최소한 다투는 일은 없겠죠. 예, 그래서 물론 현명하게 대처해서 해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임시적이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융통성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융통성은 있는데 원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주변에 휘둘리게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미팅이 우선순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팅할 시간에 소비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품 좀 빨리 좀 갖다 달라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예, 거길 가야 되나요? 여길 가야 되나요? 그죠? 원칙이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미팅을 가겠죠. 근데 반대로 원칙이 없다면, 예, 흔들린다면 소비자한테 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요즘에 그 A7070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침 운동을 우리가 70일 동안 이제 하겠다. 그런 나만의 원칙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그 원칙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되면 운동가 귀찮아서 잠을 더 자게 되고 비가 오면 안 나가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원칙과 이 융통성의 조화를 잘 이룬다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아메이 사업하시는 리더님들 보면은 다 그렇게 해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융통성과 이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좀 임한다면은 또는 이제 생활에 일상생활에 적용시킨다면은 정말 좀 괜찮은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의 마인드 두 번째, 예, 바로 절대 긍정입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 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늘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차를 운전하다 가다가 예, 뒤에서 빵빵거려요. 예, 예, 빵빵거려요. 그럼 저는 절대 화 안 내거든요. 빨리 제가 가야겠다. 또는 앞에서 차가 안 가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런데 제가 아메이 하다 보니까 다 사정이 있겠지. 조금 기다려주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태도. 예. 그래서 제가 늘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짜 긍정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상황이 올 때
그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스폰서님께 힘이 되는 파트너인가요? 아니면 힘을 빼는 파트너인가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얘기거든요. 예. 제가 과거에 제 스폰서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이거 되는 거 맞아? 하면서 투정도 많이 냈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스폰서에게 힘을 많이 빠지게 했던 파트너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가 그만두는데 제가 한몫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와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왕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폰서도 사람이거든요. 로봇가 아니에요. 절대. 로봇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투정만 부리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한번 해볼게요.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파트너 입장으로서 하나라도 더 그러면 스폰서가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작은 먼저 했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리더거든요. 리더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요. 성장할 때가 있죠, 당연히. 핀업하고 성장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떠세요, 기분이? 굉장히 기쁘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성장하진 않아요. 매년 성장하진 않더라고요. 정체되는 구간도 있고 좀 감소되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이럴 때 중요한 게 긍정적으로 좀 내가 해석을 해보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한번 생각해보면요. 아메이 사업을 보면은 무에서 유로 만드는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유가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비즈니스예요. 자, 그럼 내가 만든 아주 작은 성과라도 어쨌든 없던 것에서 있던 것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처음부터가 시작부터가 플러스인 거예요. 내가 0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50을 만들고 100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왔다면 그 시작부터가 애초에 플러스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떠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0이 되었다가 50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에요? 상실감이 확 크죠. 마인드가 확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요. 100에서 50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 그 50도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플러스가 되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실 리더님 그리고 스폰서님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그런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 과정을 이겨내서 지금 성공하셨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부정적이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결국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더 파시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에서 유를 만든 것처럼 다시 그 마음을 얼마든지 먹고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부정적일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을 우리가 리더니까 이제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표를 외치잖아요. 그죠? 여기 목표와 계획은 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목표를 외칩니다. 그러면 계획은 잡으시나요? 그렇죠? 목표를 외치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까요? 시간만 흐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를 외쳤다면 그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다면 계획은 어떻게 짤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크게 잡는 것보다 아주 작게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본인만의 컨디션이 다 있어요. 페이스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획을 잘게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작게 쪼개서 그렇게 되다 보면 덜 부담스럽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자신감도 당연히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브론즈 빌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브론즈 빌더라고 가정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브론즈 빌더라고 가정하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SP를 외쳤어요.
SP를 외치게 되면은 브론즈 빌더 어떻게 가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아니죠. 예, 새 그룹을 만들고 그룹의 볼륨 만들고 이제 브론즈 빌더 핀을 가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브론즈 빌더에서 SP를 가야 돼요. 혼자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물론 혼자서 잘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만들게 되면 좀 더 팀워크로 갈 수 있거든요. 음. 자, 그러면 SP를 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여기서도 쪼개보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 자, 12% 이제 파트너가 A그룹 파트너가 12%예요. 그죠? 12%를 15%로 성장시키고 6%를 12%로 성장시키고 6%를 또 9%로 성장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그룹 안에서도 또 쪼개야 돼요. 또 쪼개야 돼요. 0%인 사람을 3%로 또 만들고 6%인 사람을 9%또 성장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개인 매출 남았어요. 보니까 240만 PB 남은 거예요. 이것 또한 또 일주일 단위로 또 쪼개는 거예요. 60만 PB, 60만 PB, 60만 PB, 60만 PB. 그렇게 쪼개서 계획하다 보면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 더 가깝게 되거든요. 자, 큰 목표를 우리가 목표를 외쳤어요. 나 정말 SP 갈 거야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요. 하면 할수록 그 기분 따라 가잖아요. 기분으로. 내가 될 것 같은 기분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계획이 없으면 점점점점 그 목표감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흐릿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획을 좀 냉정하게 좀 짜봐야 돼요. 예, 좀 디테일하게 짜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크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걸 피할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폰서와 상의를 해봐야 돼요. 그 부분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정말 성장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인데 상담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게 정말 포인트예요. 예. 결국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메 사업을 시작하고 어때요?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생각은 있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그럼 나도 그랬는데 파트너는 어떨까? 파트너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상담 프로세스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근데 아메에서 배운 거예요. 제가 변형시킨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실게요. 1단계를 한번 보실게요. 1단계 상담입니다. 자, 상담 구간인데요. 파트너에게 저는 일주일의 스케줄 준비를 해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할 때 스케줄을 미리 짜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저 역시 그랬었거든요. 네. 왜? 안 해봐서. 보통 스폰서가 자 얘기합니다. 자 그분 다음 주에는 꼭 약속 잡아오세요. 네, 꼭 만나오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 딱 돌아오니까요. 그대로이더라고요. 네, 그대로요. 그대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안 해오신 분들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 습관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거구나.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케줄 못 잡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스케줄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궁리하고 풀어나가고 있어요. 음. 저는 이게 여기서 가장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리더로서 필요한 코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담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인데요. 약속을 잡은 분들 있죠. 예, 그 분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함께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아메이 개업식을 해야 돼요. 아메이 처음 오픈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기존에 재구매 소비자인데 이번에 우리 장스오나 스오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한동안 제품을 안 쓰셨더라고요. 예, 이분들은 다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카탈로그 리듬을 잡아본다든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뜸해요. 갑자기 연락해서 아메 얘기하기는 좀 뻘쭘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편하게 만나서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중요한 거는 그분의 니즈에 맞춰서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같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좋아하는 관심사, 그분이 좋아하는 제품, 그리고 최근 구매 이력을 에로스 맵을 다 열어가지고요. 다 면밀하게 보고 있어요.
네, 디테일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분이 왜 3개월 동안 안 썼지? 이분이 왜 한 달 동안 안 썼지? 1년 동안 안 썼지? 라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파트너에게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그분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충분하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경험이 없으시니까 가이드를 제가 해주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제 세 번째요. 계획대로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넘기면 안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즘에 로나 씨 많이 그죠? 로나 씨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자가격리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뜻하지 않게 못 만나요. 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가요? 그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상담의 이제 세 번째 약속이 캔슬되게 되면은 다음에 갈 곳 있잖아요. 예, 플랜 B를 마련해 둡니다. 음. 왜냐하면 약속이 캔슬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편한 쪽으로 가게 돼요. 편한 쪽으로. 예, 편한 쪽을 더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시초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예,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요. 물론 그때 오디오를 듣고 또 스폰서님께 전화해서 이제 에너지를 좀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무심코 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캔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약속을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두는 거예요, 미리. 예, 상주할 수 있는 곳 정해두는 거죠. 또 근데 그렇게 정해둬서 가다 보면 또 의외의 결과가 또 나타나요. 기대 이상의 결과가 또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점포에 갔었는데 네, 그 점포에 이제 그 사장님한테 휴대폰을 하고 얘기했었겠죠. 근데 의외의 결과 손님으로 왔던 분이 스마트 오더를 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죠? 이럴 때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만약에 그때 집으로 가게 됐다면 내가 플랜 B가 없으면 당연히 집으로 가게 돼요. 집으로 가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랜 B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행동 단계입니다. 자, 만나고 나서 어떤 반응이 었는지 말씀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같이 서로가 편해서 이제 맞춰놓은 거예요. 카톡으로 남겨둘 수 있게 하거든요. 이게 서로가 왜 좋으냐면요. 이름을 이제 나중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히스토리가 탁탁탁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나와요. 그 최근 기록을 보고 후속 조치하게 되면요. 거기 안에서 힌트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 빨간 단추를 찾게 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적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똑똑한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항상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의 선택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상관없어요. 예, 기록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기록을.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행동 단계 두 번째가 클로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클로징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또한 이것 또한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예,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목적이 뭐냐면 한 번만 만나고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다음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건데 클로징 멘트가 없이 야 오늘 너무 즐거웠다. 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만날 연결고리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 그 근처에 지나가는데 그때 한번 볼까? 네. 나 요즘 베이킹 내가 수업하고 있거든. 내가 만들어서 한번 가지고 갈 테니까 너가 맛 좀 봐줘라. 음. 이런 핑계거리를 이런 멘트를 준비해서 당황하지 않고 이제 클로징을 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하고 상의해서 이걸 미리 준비해 가는 거죠. 준비해 가면 절대적으로 그 현장에서 당황하지가 않아요. 예. 예상대로 흘러가. 그쵸? 예. 그리고 이제 3단계입니다. 자, 3단계 뭐냐면 그룹을 선별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열심히 뛰는 건 좋은데 뭔가 시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별 명단을 정합니다.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파트너의 명단이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되잖아요. 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 중에서 자주 만난 사람과, 그죠? 만날 사람과 또 텀을 두고 만날 사람들이 나눠지게 돼요. 예,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을 분류해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시간 투자를 어느 곳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허비하지가 않아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시간 낭비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A그룹은 후원 대상자입니다. 즉 추가 수입에 관심이 있고 그 아메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B그룹은 제품을 스스로 구매하고 캐시백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수나 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C그룹은 제품 구매가 뜸한 사람이죠. 잊을만 하면 연락 와서 구매해요. 제가 찾아가서 카탈로그 리딩 열심히 해도 가끔 안 왔어요. 그런 분들도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C그룹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업데이트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이제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바뀌겠죠. 그죠? C그룹에 있는 사람을 B그룹으로 있는 사람을 A그룹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단계입니다. 신규입니다. 신규 명단인데요. 이거는 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암에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신규. 그래서 우리 모두 신규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베이킹 수업으로 당근마켓이나 요즘 당근마켓 많이 올리잖아요. 당근마켓이나 아파트 광고나 신규를 유입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셔야 되고 아파트 입주민들 어떻게든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마련할까 만들어서라도 억지스럽게라도 만들어서라도 인연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애쓰셔야 되는 거고 SNS 활용 요즘 SNS 많이 해야 된다 합니다. 실제로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소비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신규가 안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네. 그분이 성공해야 되는 건데. 예. 답은 알고 있어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해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신규 명랑 찾았어요? 그 당시 저는 정말 갈급하고 간절했고요. 방법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소비자가 나오던데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조금 더 어렸으면 그 공감대 형성해서 소비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총각이었는데 전 총각이었는데 어떻게 주부 소비자가 그렇게 생기죠? 음.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우리가 신규 명단을 정말 긍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관점을 바라본다면 충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반복되는 이 패턴을 가지고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요. 서로 지지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응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스스로 생겨요. 왠지 아세요? 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포인트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연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을 뿐인 거예요. 네. 이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개념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이 행동하는 습관이에요. 그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내가신 분도 계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건 좋은 것만 참고하시고 스폰서와 이제 밀착하셔서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표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멈과 맥시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측에 미니멈의 색깔이 있고 맥시멈의 색깔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매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시멈의 회색 표처럼
보시면요. 힘을 한번 팍 줘서 큐 가고, 예. 그 다음 달에 미니멈처럼 툭 떨어지고, 또 몇 달 뒤에 힘 빡 줘서 큐 가고, 예. 미니멈처럼 훅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성장하기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성장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란색 우리가 미니멈 표처럼 중요도는 이 맥시멈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핀 효과도 볼 수 있고 에너지량도 엄청나겠죠. 하지만 이 미니멈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건 이 미니멈인 거예요. 이 미니멈의 성장에 더 포커스해야 되고 미니멈이 성장한다면 파트너분들은 충분하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컨디션을 파운더 빌더에서 18%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반부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이 큐를 가는데 이 굴곡이 크지가 않아요. 큐를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기본 컨디션 18%까지 최대한 끌어올려보는 거예요. 3%도 괜찮습니다. 3%도 괜찮아요.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내년 비즈니스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3월 되면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 저희 스폰서님도 항상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예, 몸소 체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요. 리프팅하는 모습이에요. 리프팅이 뭐냐면 제가 축구 레슨을 가끔 나가요.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이건 좀 야밤에 하는 운동인데 리프팅이 뭐냐면 양발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리프팅이거든요. 근데 이날 하필 그 레슨을 저 혼자 왔더라고요. 예. 레슨 받는데 혼자 와서 그래서 코치님이 저한테 리프팅을 하자고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도 리프팅 좀 잘하고 싶었고 근데 저는 리프팅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예, 그래서 10개조차 못해요. 근데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죠. 역시나 10개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모습을 이 코치님이 유심히 자세히 관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민수 씨, 공이 뜨고 내려올 때 기다리지 말고 미리 마중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차지 말고 갖다 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아메 같지 않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받고 제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10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이 그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10번 시도해서 30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알잖아요. 10개 진짜 운빨이고 근데 갱신이 넘었는데 30개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코치님이 할 수 있어요.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10번을 시도해서 여러분들 제가 29개까지 성공을 했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본운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고강도의 운동을 해요. 이럴 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엄청 빡세게 시키더라고요. 그게 이제 체력이 바닥 났어요. 근데 끝날 무렵에 코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 운동으로 10번 시도해서 이번엔 50개 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30개도 못하는데 어떻게 50개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초기 정신 상태가 아니었어. 약간 빠졌어. 예. 그래서 10개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7번째까지 진짜 아주 개판이었고 엉망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체력도 많이 바닥났기도 했고 제가 핑계 댔어요. 체력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또 마음가짐이 저는 제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안 된다는 생각. 코치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 공 하나로 계속 집중하게 되면은 예,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번째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코치님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예, 저 혼자 있는데 그 두 분의 코치가 저를 바라보면서 미안하잖아요. 그냥 농땡이 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충 할 수 있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코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미안해서 그래 하나하나 공에 다시 한번 집중하자라고 스스로 주문을 외웠어요. 그렇게 집중하니까 9번째 때
28개를 한 거예요. 28개.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주저앉았어요. 이제는. 와, 너무 힘들다. 그때 코치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 때 더 해야 돼요. 힘들 때 바로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힘들수록 더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심호흡하시고 바로 시작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집중을 해서 제가 10번째 때 기가 막히게 10번째 때 31개를 하게 된 거예요. 30개를 넘은 거죠. 그 모습을 본 코치가 거봐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개를 목표 크게 주니까 제가 30개를 넘기더라고요. 네, 가만 보니까 10개도 못했던데 내가 30개나 했네? 그죠? 너무 뿌듯한 거. 50개를 못해서 실망한 게 아니라 내가 10개도 못했던 사람인데 50개를 하니까, 아니 30개를 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죠. 그래서 레슨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 나오면서 제가 파트너, 이제 리더님께 전화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 이거 완전 아미인데? 아미 사업인데? 야, 스폰서 파트너 같은데? 스폰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분의 가능성을 보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주신 거죠. 근데 파트너는 나는 안 돼. 아, 스스로 의심하면서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저처럼 스폰서를 믿고 내 자신도 내 스스로 나를 믿고 도전했더니 저는 되던데요. 아까 리프팅처럼.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SP 했던 경험, 브론즈 빌더 했던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그 어떤 도전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죠. 정말 진심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진심을 가지고 이제는 내년 비즈니스 위해서 6개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할 수 없다는 파트너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주저앉게 돼요.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한 번 더 해보자고 하고 또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또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목표를 120% 잡아주고 그러다 보면 120%까지 아니더라도 100% 할 수 있는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스폰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들고 사명감이 드는 것 같아요. 스폰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예,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 한번 믿고 그냥 덤벼보세요. 그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전현민 리더님께서 항상 많이 그리십니다. 저도 습관처럼 계속 이거 그려요. 네, 항상. 네, 보면 뵀어요. 심심하면 그립니다. 네. 이제 2024년 8월까지 정확하게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인쇄 수입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굴러가는 1000만 PB 만들려면 지금 3월부터 8월까지 이 6개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넘 가시기 위해서는 거기까지는 사실 노동 수입이에요, 여러분들. 노동 수입. 그렇지 않으세요? 그 말은 즉 뭐냐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파운더스 플래티넘 고지에 넘어설 때까지. 그죠?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 3월이잖아요. 6개월 잘 준비하면 내년에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넘어서 보석핀까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년에, 24년 후년에 적어도 사파이어,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갈 수 있어요. 또 크루즈 갈 수 있잖아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대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나만의 원칙 있죠? 나만의 원칙. 그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10시 전에 내가 꼭 나갈 거야.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만날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꼭 지킬 거야 하는 나만의 원칙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분명히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꼭 지키셔서 우리 모두 크루즈에 승선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